네, 오늘 나와주신 두 학생 모두 이제 1호 학번이잖아요. 학교 들어가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준성 학생은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6개 동아리를 하고 있고 이제 동아리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원래 하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동아리 이제 많이 해서 보통 동아리 방에 있는 시간보다 긴데 친구들끼리 막 남들은 동아리 방이 멀어서 동아리에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방이 멀어서 방에 안 갑니다. 동아리 방에서 사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혜원 학생은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그냥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좀 많이 놀면서 그냥 대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능 네. 만점자는 다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대학 가서 싶었던 또 공부를. 예. 예, 뭐 꿈에 그리던 대학생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학생들 정시와 수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궁금한데 네. 먼저 이혜원 학생부터 어떻게 전략을 세웠어요? 저는 수시에서 붙었기 때문에 정시에는 지원하지 않았고 수시에는 서울대랑 연대, 고대, 성균관대 썼는데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학부에 성균 인재 전형으로 붙어서 성균관대에서 대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 우리 준성 학생은 그냥 처음에 수능을 봤을 때 서울대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수를 선택을 해서 예. 다시 한번 연세대 의예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운 거죠? 저는 이제 현역 때는 연세대랑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5개의 학교 이과대학에 수시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대랑 카이스트 또 수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서울대 붙어서 서울대를 갔다가 네. 재수를 처음에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재수를 처음에 결정했을 때는 과학인재 전형에 중점을 두고 예. 논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 잘 맞아서 수능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제 수능 이후에 내가 시험을 볼지 안 볼지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을 위주로 이제 썼습니다. 논술을 예. 쓰는데 이제 그래서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6개 대학교를 넣었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 최저가 낮기 때문에 수능에서 조금 실수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고 네, 정시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나군에 지원했고 가군에 이제 경희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준성 학생 말대로라면 좀 중간중간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제 수시 때문에 이제 수능을 조금 더 논술 전형을 하려고 조금 더 준비하다 보니까 수능이 아주 잘 점수가 맞아서. 잘 나와서 잘 맞아서, 네, 예. 방향을 튼 경우죠. 아니 근데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꾸준히 그렇게 좋았는지 아니면 수능에서 대박이 난 건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부터 390을 유지했던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재수를 하면서 85점 정도가 올랐는데 재수 시기 걸쳐서 꾸준히 올랐었고 특히 3월과 11월에 많이 올랐어요. 이제 논술을 보러 갔다가 실수로 이제 한 문제를 통으로 날려서 그 뒤로 이제 수능에서도 실수를 하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수를 체계적으로 잡았고 그러면서 되게 점수가 많이 높아져서 수능 직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풀었던 모의고사들은 이제 8할 이상이 395점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당일날은 이제 영어 하나 정도 틀려야겠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영어가 좀 쉽게 나와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니, 수능 만점 받고 기분이 어땠어요? 이제 막 수능을 막 마치고 나랬을 때 굉장히 후련하고 막 하늘이 예뻐 보이고 이런 느낌 되게 그랬는데 이제 막 친구들이 그게 잘 이해를 못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되게 짝사랑해 오던 이성한테 고백을 해서 성공했던 다음 날에 아침을 맞는 기분이라고 해서 멋진 딱 이해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사랑했어요. 로맨틱. 시험 마치고 딱 그렇게 나와서 이제 집에 와서 채점을 했는데 딱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해가지고 다시 채점하고 또 막 그 수기로 또 채점을 한 번 더 하고 이러고 진짜 딱 만점이구나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부모님을 껴안고 되게 오래 울었던 것 같아요. 막 1년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도 막 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채점 점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가채점 때 나왔던 점수가 그대로 나왔구나 해서 좀 안도감도 많이 느꼈어요. 예, 어머님과 부둥켜 안고 20분 동안 울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님은 얼마나 사전에 감격스러우셨을까요? 말씀하셨었는데
예, 그럼 뭐 실수를 체계적으로 줄였다는 말 참 인상 깊었고 아마 그 체계적으로 실수를 줄여서 80점 올렸던 그 성취감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가 하면 이혜원 학생도 역시 이제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요. 결과를 받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 또 그리고 꾸준히 모의고사 성적도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건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저도 모의고사 성적은 되게 들쭉날쭉했고 특히 9월 모의고사를 다른 모의고사보다 심하게 못 봐서 이렇게 수능 치기 직전에 공부할 때는 9월보다는 잘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딱 기초 베트남어 시험 끝나고 딱 나오면서는 혹시 나 만점인가 싶어서 기대하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 9월 모의고사를 조금 못 봤던 친구들한테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네.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네. 모의고사 점수랑 수능 점수랑 네, 네.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네,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준성 학생이나 이제 혜원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 케이스고,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맞습니다. 3월 모의고사가 11월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이제 6월, 9월 거치면서 재수생, 반수생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능의 모의고사보다는 이제 본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준성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과고 출신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올라가는 그 러닝 커브가 굉장히 급속하게 오르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혜원 학생은 워낙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많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그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우리 혜원 학생은 지금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그 만점 맞을 줄 자신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합격한 성균관대를 그대로 합격을 네.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조금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게 남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들어요. 네, 미련 진짜 많이 남았는데 네. 왜냐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이 학교 꼭 가야겠다 했던 학교를 못 간 거니까요. 그래도 성대에 수시 일단 넣을 때는 그래도 내가 수능 만점 설마 맞아도 그래도 성대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넣은 학부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가 없습니다. 또 막 법이랑 행정 말고도 배우는 게 많은 학부라서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예, 학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 박준성 학생은 서울대 생명과학부 네. 입학하셨던 거죠. 생명과학부에 입학했다가 의예과 지원을 위해서 나오긴 했는데 학원으로 가지 않고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학을 하면서 뭐 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아마 지금 이 방송에 아마 독학을 하면서 준비했던 N수생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독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비교 대상이 없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아하, 그렇죠.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자극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주변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내 위치도 좀 파악이 되는데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힘들어요. 저는 크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썼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시계로 재서 매일매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고 또 이제 재수 종합학원 같은데 시간표를 보면서 이 친구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을까 대충 계산을 해서 이제 제가 공부한 시간이랑 비교를 하면서 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자기가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수능 3일 전이야.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능 전에 3일 전에 뭘 했고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건지 그 마무리 공부에 대한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준성 학생부터요. 수능 막바지에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것보다 지금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배분 아니면은 어떤 검토법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가 네.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시험 상황에 익숙해지고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서 시험이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내가 시험을 볼 것인지 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한 세트씩 모의고사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풀었고 또
이틀 전에는 이제 가볍게 실전 모의고사를 좀 풀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면서 수능 날 어떻게 가서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을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예. 과학적으로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법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머리를 계속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체계적으로 참 도움될 만한 그런 좋은 말씀 들었고요. 네.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혜원 학생은 수능 3일 앞두고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수능 3일 앞두고 딱히 막 마무리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컨디션 관리랑 또 마지막 정리 같은 거 하면서 보냈습니다. 계속 틀렸던 수학 문제나 아니면 틀렸던 한국사 개념들, 헷갈리는 한국사 개념들 같은 거 진짜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또 내가 1년간 공부한 만큼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조절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두 학생 다 이제 검토도 하면서 예. 마음 다스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쯤 선생님, 우리 네네. 어머니들, 네네. 아버지들도 조금 네네.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역시 그 수험생들보다 또 문제는 네. 학부모님들이죠. 사실 학부모님들은 수험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처럼 긴장되거나 아니면 평소에 어떤 그 루틴이 없어지고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 특히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모는 수험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고 학생들을 봐야지 마치 본인이 수험생인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훨씬 더 긴장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속으로는 많이 떨고 계실 떨죠.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담대하게 아이들 맞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준성 학생은 우리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언어 영역, 국어 영역을 어떻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강조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국어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문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면서 어떤 지문의 내용이 선지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시적으로 자기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연결고리 어느 정도 합리적인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문학 파트가 약했는데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은 작품을 최대한 접하면서 어떤 작품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어 영역에 대한 이제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수학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과목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여학생들 많이 포기하잖아요. 친구들 많이 포기하는 거 봤죠? 네. 예. 그랬는데 인문계열인 우리 이혜원 학생 수학 영역 공부 어떻게 했는지 좀 특별한 수학 공부 방법이 있는지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뭐 다른 학생들처럼 저도 EBS랑 모의고사 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는데요. 저는 또 인강 문제집도 많이 풀었고 저는 EBS랑 기출도 반복하면서 인강 문제집을 제일 많이 반복했어요. 거의 10번 이상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막 솔직히 이건 사람 따라 좀 다른 방법이긴 한데 저는 답지 위주로 많이 공부했어요. 처음에 풀 때는 답지를 안 보고 풀다가 그냥 내가 나중에 틀렸던 문제나 10분 이상 봤는데도 못 푸는 문제나 혹시 막 내가 꼼수나 그런 걸로 풀었던 문제들은 나중에 체크해놨다가 답지에 줄 쳐가면서 읽고 또 다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10번 이상 반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답지를 거의 외웠겠네요. 10번 이상 봤으니까. 10번. 정말 특이합니다. 답지로 공부를 했다. 예. 그러면 우리 준성 학생은 자연계열 후배들한테 수학 공부에 대한 조언 해줄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학은 핵심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잘 정리해서 그걸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화를 통해서 시간을 아끼고 이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또 수학의 경우에는 대입해서 검토하는 등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검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좀 특별한 방법들로 검토 가능한지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미리 계산하면서 뭐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그 만점자라는 그 느낌을 막 받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네. 항상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실천을 못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우리 준성 학생 얘기가 정말 되게 좀 모범답이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3교시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교시 영어 영역 이혜원 학생 마무리 영어 공부 중인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영어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EBS랑 체감 연계율이 진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EBS 지문 첫 문장만 딱 보면 그 뒤에 나올 내용이랑 주제가 뭔지 다 딱 생각날 정도로 봤고요. 영어는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보려면 일단 처음에는 손으로 쓰면서 다 봤다가 그리고 그게 한 두세 번 반복되고 난 후에는 다시 밑줄 그어가면서 10번 이상 또 보면 어느 정도는 외워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혜원 학생 최소 10번이네요. 예, 무조건 10번, 예. 아니, 근데 그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듣기가 남아 있어서 딱 시작을 하면서 듣기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어서 실수를 그렇죠. 좀 할 수 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듣기 평가 대비 방법을 조금 조언을 해줄까요, 준성 학생? 영어의 경우는 이제 현행 수능에서 유일하게 듣기가 있는 과목인데 네. 요즘은 이제 시간이 꽤 많이 남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듣기 영역을 풀면서 독해 영역을 많이 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독해 영역 시험지와 듣기 영역 시험지를 두 장을 분리를 해서 놓게 되면 이제 듣기를 풀다가 답을 고른 다음에 독해 영역으로 그냥 눈만 옮기면 바로 쉽게 풀 수 있어서 시험지를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넘기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어서 좋고 또 이제 독해 영역을 미리 풀 때 이제 지문을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어떤 제목을 추론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듣기를 풀면서는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나 어떤 좀 하나하나 끊어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풀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부터 푸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독해 문제를 같이 풀되 그 독해 문제 중에서도 좀 단편적인 것들을 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했다는 것 같은데요. 역시 훌륭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예. 미리 연습 안 해본 학생들은 괜히 따라했다가 낭패 볼 수 있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집중력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네, 원래 했던 분들만.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영역인데요. 최근에 이제 탐구 영역 수능의 국영수가 많이 쉬워짐에 따라서 이제 탐구 영역의 변수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네. 박중성 군은 자연 계열이고 이혜원 양은 이제 인문 계열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준성 선생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화학 원과목과 생명과학 원과목을 응시를 했는데 이제 과학 과목은 약간 수학과 인문 과목의 좀 중간 정도 형태를 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외울 것들은 잘 외우고 또 어떤 풀이들이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 풀이를 딱 정리해서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념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을 외울 때 어떤 딱 문제를 봤을 때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또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낚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낚시요? 낚시지. 아. 네. 오답으로 낚는 거. 예. 어떤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렸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외워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시험 때 그 한 문제 틀렸던 적이 있는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이제 수능에 하나를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혜원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한국사랑 법과 정치 선택했었는데 이 두 과목이 물론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암기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도 하루에 일정량도 손으로 써가면서 반복했었고 또 막 계속 헷갈리는 부분은 따로 노트에 정리한 노트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3일 남았는데 새로운 걸 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 계속 헷갈리는 문제 같은 걸 다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제 쉬운 수능이 예상이 되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공신만의 공부의 신만의 쉬운 수능 대비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혜원 학생 대비법 있었어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소문은 진짜 많잖아요. 그쵸. 소문은 파다해도 근데 결국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막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때가 국어가 계속 쉬웠어서 수능 때 그렇게 난이도가 확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그냥 제일
최대한 어렵게 나온다고 가정하고 공부하는 게 그냥 본인 공부할 때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괜히 예단을 했다가 그렇죠.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측에 휘둘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준성 학생도 이 쉬운 수능에 대한 대비가 있었나요? 쉬운 수능 같은 경우는 실수로 문제를 틀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는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려도 이제 실력으로 다시 풀 수 있는 한 문제가 있는데 쉬워져 버리면 그 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전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실전에서 어떤 긴장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하고 또 검토법도 많이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저는 실수가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실수를 잡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수 노트란 걸 만들어서 정리를 해뒀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어떤 문제를 A라는 이유로 틀렸다. 그러면 A라는 이유를 적고 그냥 한 줄을 적고 그다음에 그거를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 문제를 한 번 더 읽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한 번 더 풀어본다. 이런 식의 검토법들을 많이 준비해뒀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다시 하죠.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철학자들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이제 영역별 공부법과 쉬운 수능에 대한 대비법까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네네. 어떠셨어요? 역시 그 수능 만점자들은 길이 다르구나.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똑같은 만점자를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준성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과고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그 수능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혜원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부지런하게 반복적인 학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내용대로. 그렇지만 결과는 두 분 다 이렇게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그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부지런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준성 학생과 혜원 학생과 함께 이제 수능 대비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두 학생의 노하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5학년도 수능 만점자가 전하는 수능 D-3 마무리 점검 함께하고 계십니다.